오토 키홀더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우선 키홀더를 재봤을 때 가로가 4cm, 세로가 7cm, 높이가 2cm 였습니다. 그래서 높이가 1cm씩 나누어져야 되잖아요. 그래서 1cm를 더했고요. 뒷판도 있으니까. 그래서 1cm를 더했고, 그리고 솜과 그 안감과 퀼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1cm를 더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솜씨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. 저는 일단 6cm로 준비했고요. 세로는 7cm인데 양쪽으로 그 높이가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7cm에다가 1.5cm를 더했습니다. 그래서 8.5cm로 했고요. 이게 가로보다는 0.5cm가 적죠. 그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이제 꽃은 전부 다 좋아하기 때문에 꽃을로 생각했고 화려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. 6cm하고 8.5cm를 일단 그려놔요. 그려놓은 다음에 물론 이제 그 핸들 키트는 시접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6cm에다가 말하면 1.5cm를 더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 꽃을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.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꽃은 5잎들이 많아요. 그래서 5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운데나 아니면 조금 중심 위쪽으로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 그 수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5등분으로 나눠서 꽃잎을 이렇게 그렸습니다. 그랬는데 이 꽃잎에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할 때는 이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그걸 하나를 도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퀼팅 씨는 좀 빳빳한 기가 있잖아요. 그것은 이렇게 퀼팅 할 때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꼬임이 없어야 되겠죠. 그게 꼬임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엉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빳빳하게 코팅을 좀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퀼팅 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아플리케 실이라고 해서 같은 굵기인데 코팅을 좀 덜 했다는 거. 그래도 이 아플리케 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꼬임이 조금 적어서 이렇게 잘 실이 빠져나오더라고요. 우리 순전 면실은 이렇게 좀 꼬임이 있어서 약간 엉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냥 면실이면 다 좀 사용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아플리케 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려주고, 그리고 아플리케라는 것은 천 위에다가 천을 이렇게 덧댄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덧대서 이제 물론 감침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공구르기로 할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공구르기로 할 때 이 실이 보이는 것이 가장 적거든요. 그래서 깔끔하게 천과 천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구르기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퀼팅 솜이 있는데요. 퀼팅 솜은 지금 이건 이 약간 보이시나요? 굵은 것은 7온스짜리. 온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두께도 두께이지만 이 얼마큼 무게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이게 촘촘하게 이게 조금 이렇게 압축된 그런 퀼팅 솜이 나와서 전에보다는 훨씬 작업하기가 좀 수월해요. 7온스는 주로 가방 같은 거를 많이 하고요. 이제 이거는 7온스보다 조금 적은 5온스짜리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는 그 소품 할 때 이렇게 써보니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2온스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를 오려서 실질적으로 여기다 그리는 방법,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오려서 붙이는 거, 이거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거는 제가 그 두 개를 같이 한 것은 이제 뒷판을 여기에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꽃잎 하나를 할까, 아니면 남성이기 때문에 요거 한쪽만 하고 뒤는 그냥 퀼팅으로 다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건 취향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꽃을 양쪽으로 갈라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쪽 꽃 나오게끔 해도 괜찮겠죠.
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반절을 접어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중심을 여기다 체크해 주는 것이 좋죠. 중심을 접어서 여기 왜냐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다듬어서 그려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를 반절을 딱 접어서 가위를 또 하다 보면 위아래가 좀 밀려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밀려지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잘 잡아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놨습니다. 그러면 양쪽으로 되죠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열펜을 그릴 때는 한 번만 살짝 그려줘야 돼요. 왜냐면 그게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더 굵어져 가지고 나중에 어느 선이 맞지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만 이렇게 그려주면 점차적으로 색이 나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이 꽃잎을 그려야 되겠죠. 꽃잎을 그려서 1, 2, 3, 4, 5를 적어 놓습니다.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려놨죠.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걸 어디다 놓을지를 또 헷갈리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요.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놓고 중심을 맞춰서 여기를 살짝 그려주는 거예요. 나타난 거 보이시는가요? 자, 나타냈으면 여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려놨어요. 그러면 이제 왜 여기를 맞추냐면은 이제 뒷판에다도 뒷판에 이 꽃을 또 여기다 할 수도 있잖아요.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될 때 좀 삐뚤어지면 좀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잘 맞춰라고 하는 뜻이에요. 자, 이렇게 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꽃잎이 저는 제가 통통해서 그러는지 이렇게 통통한 게 이뻐요. 통통한 게 이뻐요. 그래서 여기서 조금 통통한 걸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. 제가 제 나름대로. 물론 2번도 거의 다 비슷하고 3번도 이렇게 비슷해요. 이렇게 모양이. 그러는데 제가 3번을 골랐어요. 그런데 이제 이거 할 때 여러 장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조금 약간 두꺼운 도화지 같은 거, 그런 도화지가 아니라 뭐죠? 좀 두꺼운 거, 그걸로, 아니면 달력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좀 빳빳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. 왜냐면 하다 보면 이렇게 쭈그러들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, 저는 이게 5개만 아니면은 요것만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이거를 좀 준비했어요. 여기다 이렇게 하고 또 속은 이렇게 하려고. 그래서 이걸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꽃잎 같은 거나 아플리케 할 때는 가능한 사선으로 이용해야 돼요. 사선이 되도록. 왜 그러냐면 사선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올이 잘 안 풀리는 것이죠. 아니면 사선이 아니고 이렇게 직선으로 할 때는 이렇게 다 올이 풀려요. 풀려서 바느질 하기가 좀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
이 아플리케 할 때는 시접을 7mm 정도 그렇게 안 놓거든요. 왜냐면 0.3cm 뭐 아니면 0.5cm도 좀 크긴 해요. 그러니까 두꺼운 천은 조금 더 두껍게 하지만 얇은 천 같은 경우는 0.2mm 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직각 아니 저기로 반듯하게 하면 이렇게 올이 풀리기 때문에 바느질이 이쁘게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사선으로 많이 합니다. 이게 포인트예요. 사선으로 오려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아플리케 할 때는 앞면에다가 저기 도안을 그려야 돼요. 뒷면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. 금방 할 거니까 초크도 되네요. 보이시나요? 보이시죠? 초크로 해서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해야 되죠? 네 개를 그려 보겠습니다. 이 앞면에다가 연필로 하면은 좀 안 됐겠죠?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빨면 된다고 해서 앞면에다 연필로 그냥 쫙 그려서 하는데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. 왜냐면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놓고 천천히 열편은 천천히 이렇게 드러나요. 이렇게 좀 시간이 가니까 다 나오죠. 그러면 오려서 0.2mm나 3mm 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순서를 제가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이렇게 해놨죠.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좀 1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, 3번, 4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원을 그릴 때는 이제 그 가위집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. 근데 보편적으로 요 정도는 이렇게 마무리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괜히 가위밥 줬다가 팍 잘라져 갖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. 그린 거하고 조금 달래줄 수 있죠?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. 왜냐면 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도 아무도 몰라요. 나만 안다고 그랬죠? 그러면 자, 아플리케 실을 물론 이제 흰색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줄까 했는데 이 색도 잘 나타날 것도 같아서 한번 해보고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제가 흰색으로 다시 한번 아플리케 하는 방법을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바늘기 끼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것도 좀 빳빳하기 때문에 잘 들어가요. 저도 지금 돋보기가 있거든요. 안경 안에 돋보기. 자, 이걸 끼고 이렇게 꼈죠. 정 안 되면 이제 이게 끼는 그 도구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 눌러서 이렇게 싹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제 실이 이렇게 좀 빳빳한 것을 좀 사면 굳이 이거 안 써도 저도 뭐지라고 해서 사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안 썼어요. 자,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보면 매듭을 하는 거 알려주려고요. 자, 엄지와 검지
거기 사이에 여기 3분의 1 정도만 잡고 이 실을 요 밑에다가 넣습니다. 넣어서 하나, 둘, 셋. 왜냐면 둘과 셋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처음에는 저도 둘만 했었어요.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실과 실 사이에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서 쏙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으로 좀 했습니다. 그러면 끝을 잘라낼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좀 약간 두껍게 이렇게 돼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초보자들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. 자, 여기 바늘 있습니다. 바늘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왼손을 또 다르게 하면 되겠죠. 여기 검지 밑에다가 이 바늘 끝, 아니 실 끝을 여기다 넣어요. 넣어서 하나, 둘, 셋 돌려서 내려야 되겠죠. 안 내리면 여기가 또 울퉁불퉁하게 되니까 살포시 너무 힘줄 필요는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엄지를 그 위에다 살짝 올려놓은 다음에 슬쩍 살짝만 하면 돼요. 이렇게 잘 됐죠? 이렇게 돼야 되나? 자, 여기를 보면 여기 선 그어진 거 있죠? 그거를 아까 손톱 다이리미로 살살 하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여기 산에서는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더 여유가 남잖아요. 여기 여유 남은 거는 한 번 더 접어서 놓고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러면 꼭지가 깔끔하게 이쁘게 될 거잖아요. 이렇게. 근데 이게 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흰 실로 한번 해볼게요. 흰 실. 좀 뜯더라도 이게 조금 내가 그린 거하고 야하고 차이는 나요. 왜냐면 이 도안을 바깥에서 그리는 거하고 안에서 그리는 거하고 차이가 나겠죠. 그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선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. 한번 해볼게요. 자, 밑에서 위로 이 선 이제 여기 앞으로 또 이걸 수술을 할 거잖아요. 이게 그 수술을 할 선에 한 땀 밑으로 가라 그랬죠. 한 땀이나 두 땀 정도 밑에 이 선 그은 거 밑으로 내려옵니다. 그래서 바로 이 선 올라온 선 바로 밑에 그래서 이 선 올라왔잖아요. 손은 올라온 바로 위에 그 꽃잎 그 시접 접은 그 가장자리 그거 보고 저는 산 꼭대기라고 하는데요. 이게 꼭대기 가장 산을 이렇게 타고 넘어갑니다. 그래서 바로 밑에 여기 지금 올라왔잖아요. 여기 올라온 바로 밑에 거기다가 실을 넣어요. 넣어서
그리고 이 올라온 거에서 그 바로 위로 안 가면 이렇게 하얀 실이 보일 수 있어요. 이것도 딱 잡고 다니면 안 보여요. 자, 하얀 실인데도 안 보이죠? 자, 이렇게 해서 공구르기에서는 실 올라온 바로 위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지나가는 거, 요것만 염두에 두시면 틀림이 없이 이쁘게 잘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꽃잎 끝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바로 접으면 이렇게 여기가 남는다고 그랬잖아요. 그거를 한 번 더 접어서 넣어서 이렇게 꺾어주면 됩니다. 이것이 손이 두꺼워서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. 여기까지 왔죠? 왔으면 여기를 접어야죠. 접어서 놓고 여기가 이만큼 남았어요. 그거를 바늘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줘요. 이 방법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 꼭지점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왜냐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꼭지점에다 한 번 더 딱 찍어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. 자, 찍고 한 땀 밑으로 갑니다. 자,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흰색을 했죠?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표가 안 나죠. 그것은 실 바로 위로 잘 올라왔다는 뜻이죠. 실이 하나도 안 보이죠? 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은 100점입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매듭을 하려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뜯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실 나온 데다가 바늘을 이렇게 놓고요. 매듭 짓는 겁니다. 놓고 여기다 살포시 이렇게 놨잖아요. 이것도 멀리 놓으면 이게 실이 늘어나서 안 돼요. 이게 실 올라온 그에 바로 놓고 하나, 둘, 셋 해서 내려서 살짝 잡고 뺍니다. 그럼 매듭이 딱 이렇게 여기도 깔끔하게 됐지만 여기도 깔끔하게 됐죠. 여기 깔끔하게 됐죠. 너무 이쪽으로 갔나? 맞아. 잘 보이시죠? 여기 매듭, 이것도 매듭도 굳이 이것도 길게 나올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이게 뒤로 가기 때문에 또 솜으로 또 들어가고 하니까 이 정도는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운데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수술은 아까 수술은 이 꽃잎의 원만한 원보다 이거는 더 동그라미잖아요. 그러면은 시접이 많이 접혀진다는 얘기죠. 그럴 때는 가위법을 살짝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주면 돼요. 근데 줄 때 너무 이 선에 바짝대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한 2mm 정도
아니면 1mm, 2.5mm 그 정도로 약간 이렇게 하고 끝트리만 살짝 이렇게 주면 돼요. 자, 이렇게 가위밥을 준 다음에 이거 꺾었잖아요. 꺾었으면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여기 선이 맞나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핀을 꽂아줘요. 아프리케에 공구르기를 할 줄 알면 이 아프리키가 굉장히 이뻐요. 그리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굉장히 멋있고 패치워크보다 저는 이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접어서 그 초보자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시침핀을 더 많이 이게 자주 아니 그 간격을 좁게 해서 이렇게 좀 꽂아주는 것이 더 유리해요. 왜냐면 이제 건방 떨다가 또 다 뜯날 수가 있으니까. 저도 어찌다 조금 귀찮아서 건방 뜰 때는 꼭 뜯게 돼요.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또 성격이 있으니까 꼼꼼한 성격 때문에 자꾸 모양이 딱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물론 여기에서 조금 이 선에 차이가 난다고 해도 막상 박아 놓으면은 별 표가 안 나기 때문에 막 예민하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그러면 한쪽이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아프리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셨죠? 아까 이렇게 하얀 것도 그냥 안 버리고 안 뜯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놨거든요. 그리고 안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 놨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핀을 꽂아서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요. 여기 창구멍을 낼 겁니다. 이만큼.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으면 저기 표시가 안 나도록 창구멍 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박으면 돼요. 그러니까 저기 핸드로 할 때도 이렇게 반박음으로 해도 괜찮고요. 홈질하면 약간 이렇게 덜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짱짱하게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창구멍을 내야 된다는 거 분명히 그래야지 이걸 뒤집어서 반듯하게 놓은 다음에 아니 바르게 놓은 다음에 이제 퀼팅 할 거예요. 이렇게 박아왔습니다. 물론 이제 미싱이 없는 분은 0.7 그 시접을 그려가지고 쭉 이제 홈질이나 아니면 박음질로 해서 이렇게 짱짱하게 박아주면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퀼팅 솜을 잘 잘라줘야 돼요. 왜냐면은 너무 크게 잘라도 뭉뚱해지고 너무 저기 하면 이걸 이제 그 원단을 이렇게 잘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거 원단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
이렇게 창구멍을 내고 모서리를 잘라줬어요. 왜냐면 접어서 이렇게 들어갈 때 겹친 부분을 잘라준 거예요. 안 그러면 여기가 두툼하겠죠. 그래서 잘라주고 창구멍 낸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창구멍을 막고요. 창구멍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공고리 길이를 해주고요. 이렇게 퀼팅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입고요. 이렇게 입고 또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입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간 포인트를 체크해줘요. 왜 그러냐면 하나만 하면 돼. 왜 그러냐면 이 끈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 중간 1cm 정도 이렇게 저기를 두고 여기서 되돌아뜨기 하고 여기도 시작점에서 되돌아뜨기 해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. 그러면 여기 옆에는 두 줄로 매듭 하시는 거는 잘 이제 아시겠죠? 이렇게 하는 거 매듭 하시고, 자, 여기서 이 매듭 선이 여기 바깥에 있으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떨어지겠죠. 그러니까 안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제 겉감에 이제 공구르기를 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멀찌감치 이렇게 떠서 이 안쪽으로 여기 포인트 꼭지점으로 가게끔 실을 이렇게 바늘을 가서요. 여기 좀 매듭 있죠? 매듭을 이렇게 해서 좀 잡아 다닙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여기서 뚝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이 매듭이 하나도 없죠.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꼭지점 있죠? 꼭지점에서 한 땀 떠서 이렇게,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똑같은 간격으로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좀 차이 날 수가 있어요. 똑같은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, 자, 보이죠? 해서 잡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도드라뜨기입니다. 이거는 이제 2번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해도 이제 덜 떨어지겠죠.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겉감의 끝틀이 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. 이게 산으로 계속 공구르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 되면 그쪽이 어디 갔지? 다시 여기에서 이 꽃잎과 이 꽃잎이 좀 맞아야 되겠죠. 어느 정도 와서 이 실을 잡아 다니면 딱 맞습니다. 이렇게 맞았죠?
실을 잡아 다니면 이 먼저 한 부분이 다 당겨서 안 벌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다니면 됩니다. 여기까지 해갖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모토 키홀더 완성했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